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이 영상들을 쭉 올릴 건데 영상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몇 가지 뭐 스터디를 하든지 질문을 받든지 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일단 뭐 쭉 목차를 보면은 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중요한가? 알고리즘 자료 구조의 종류가 뭐가 있고 코딩 테스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실무에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건 이제 인터넷에서 정리되어 있는 거 긁어온 건데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이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뭐 딱 읽었을 때의 느낌은 이거 공부해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거 하려고 프로그래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료 구조도 마찬가지로 딱 읽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의 조직 관리 저장의 의미 너무 포괄적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서 그래도 구색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코딩 테스트였어요. 코딩 테스트에서 뭐 왜 이걸 자꾸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를 주로 보는데 입사 지원자가 기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왔어요. 혹은 고난이도 문제, 고난이도 수학 문제, 고난이도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제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논리력과 사고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종종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있고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두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손 코딩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컴퓨터로 타자 쳐도 되는 걸 손으로 쓰는 코딩이 있었고 화이트보드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해외에서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제시를 하고 지원자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화이트보드에 대략적인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면접관이 이 문제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꼬리를 무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이제 지원자가 어,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하나씩 주고받는 형태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좀 취지에 좀 잘 맞죠. 논리력과 사고력을 검증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데에는 화이트보드 코딩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뿐이지. 코딩 테스트 말고도 사실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는 좀 강조되긴 해요.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프로그램 되겠다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된 목적은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많이 강조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럴 거면 뭐하러 시험 치고 뭐하러 공부시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실무에서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개인적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설명을 마저 하자면 요걸 왜 공부를 해놔야 되냐? 실무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2번이 사실 좀 더 핵심인데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내 코드의 문제나 단점을 알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알고리즘 자료 구조는 공부해 놓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좀 마이너하게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하고 경력을 쌓는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잘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죠.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저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왜냐면 끝이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런 분들을 위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쏟고 내 실력을 쌓는다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말하는 게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합격을 목표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만 놓고 봤을 때 실력 좋은 분들 굉장히 많지만 일단 코딩 테스트의 주된 목적은 입사 지원해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취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 그렇게 막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체 평균적으로 실력이 좋긴 하시지만 만점 받은 사람들이 입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에 1차 전형 내지는 2차 전형에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전형을 통과하는 목적으로 그 정도 커트라인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회사마다 시험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문제 사이트 프로그래머스에서는 레벨 3 정도 백준 골드 3 정도의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코딩 테스트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 나는 백준 골드 3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나는 도움 없이 새로 보는 골드 3 정도의 문제도 그냥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요게 저는 이제 문제 푸냐 못 푸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해서 골드 3, 레벨 3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 기준은 합격할 수 있는 정말 널널한 기준이고 꼭 골드 3 안 하고 레벨 3 안 해도 대부분 코딩 테스트는 합격은 하실 수 있어요. 목표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다. 요 정도 하면 충분하고 남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덧붙이자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되는 모든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뭐 동적 계획법, DP나 아니면 뭐 좀 생소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미뤄도 좋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탐색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러하고 실무에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내가 실력을 더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속 해야겠죠.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딩 테스트 언어예요. 코딩 테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에서 진행하는 코딩 테스트의 경우에는 지원한 직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딩 테스트의 경우에는 문제 풀고 나서 면접 전형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썼는지 면접관들이 봅니다. 근데 면접관들도 아는 언어를 써놔야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언어로 적어 놓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회사에 지원을 해서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코딩 테스트라고 하면은 그 언어로 시험을 치는 게 맞아요. 그 외의 경우 내가 좀 어, 그 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고 축달되어 있는 언어, 내가 좀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난 1번, 2번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다. 그런 경우에 내가 새로 언어를 습득을 하거나 코딩 테스트를 위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학습 진입 장벽이 낮고 큰 수 혹은 자료형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요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이거 뭐야 뭐 이게 뭔데 싶긴 하겠지만
파이썬이랑 다른 언어로 이제 같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면은 파이썬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료형에 대해서 따지고 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3번도 굉장히 큽니다. 코드가 짧고 읽기 쉽다. 요거는 이제 디버깅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에 쓰는 디버깅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에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IDE가 많다. 뭐 파이참이든 VS 코드든 요새 파이썬 IDE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크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이럴 때 내가 질문을 하고 혹은 뭐 검색을 하든 어떤 사이트에 질문을 하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코드를 읽고서 첨삭을 해줄 사람들이 많아요. 좀 마이너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드를 올려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 이후에 해볼 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종류,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저의 희망상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